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야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오늘을 저도 처음 뵙는 두 손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당차고 박진감 넘치게 오프닝을 하는데 요즘 점점 안 좋은 소식들이 연말인데 자꾸 겹쳐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차분하게 해봤습니다. 특히 새해에는요, 작년이라고 해야겠네요. 작년 같은 다사다난한 일 없이 우리 모두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정말 간곡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모시면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또 당차게 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모실까 하다가 경제의 요모조모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경제 전문지의 기자님들 또는 그쪽에 출연하고 계신 방송인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국내 대표 경제 방송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요, 머니투데이 메인 앵커 어희재 앵커님 모셨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한국경제TV의 신재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그래도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TV 증권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재근 기자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렇게 채널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점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지식, 또 취재하면서 얻은 그런 상식들 많이 여기서 또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가님 통해서 교수님도 뵙고 또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또 우리 선배님도 뵙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MTN에서 벌써 경제 이 주식 방송 전문으로 11년 차의 일을 하고 있는 11년 차요. 어희재라고 합니다.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 신 기자님이 후배일 것 같은데. 제가 업계에서? 한참 후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6년 차시죠. 제가 6년. 예. 다 알고 계시네요, 교수님.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서로 통성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베테랑이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오마이라는 또 다른 언론사에 오신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감사하잖아요. 다 언론사에 오신 거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오마이 부사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자랑 딱 1분씩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 뭐부터 먼저 제가 하시죠? 먼저 해볼까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 또 한국경제가 옆에 계시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요즘의 경제 방송 트렌드가 앵커 브리핑이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의 지평을 열었다. 할 정도로. 머투에서요? 네. 그래서 많은 앵커 브리핑을 이제 표방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지금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이제 이번 오늘장에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브리핑하고 있는데, 이제 MTN이 열고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한경은 왜 늦은 거죠? 저희가 좀 늦었나요? 아닙니다. 한경도 저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경 하면 1등 경제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네. 아유. 그래서 회사가 제일 좋은 점은 일단 항상 새로운 거를 먼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이게 좀 직원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또 제공하고 사기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해도 돼요? 묻고 더블로 가시죠. 얘기하시죠. 더 하고 싶은데 네. 저희도 사실 앵커 브리핑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로가 독려해서 누가 더 이제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방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앵커 동료들끼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진 분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임원분들까지도 앵커 브리핑을 편안하고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 독려해주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체계를 잘 갖췄는데 네. 왜 1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1등은 뭐예요, 교수님? 이제 네. 내려올 자리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1등이시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개국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 알겠습니다. 뭐 또 더 기회 드려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잠깐 너무 이게 경쟁을 붙이면 또 너무 뜨거워지니까 간단하게 쉬어가는 코너 하나 해볼게요. 본인들이 이 경제 전문 기자로서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이 실제 내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OX인데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니 1등은 X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먼저 해보세요. 네네네.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뭐 종목이나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듣겠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 듣고 막 투자를 했는데 자꾸 이제 바닥으로 찍고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사람 얘기를 좀 못 믿겠더라고요 이제. 네. 우리 그 증권부 기자로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취재원으로서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나름대로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필터링하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머투. 네네. 도움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본인 브리핑한 내용에. 말씀하세요. 어떤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신 기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콕콕 집어서 내가 그걸 바로 산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누가 좋다 하더라 네. 하는 거는 사면 늘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따라 사면. 근데 저는 이제 증권 방송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제가 느낀 건 그 사람들의 각각의 방송을 하다 보면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세 추종을 할 때 팁, 혹은 이제 저점에서 샀을 때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그게 이제 수익률에 녹아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조금 배워서 나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 하나의 정보나 팁,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겪을 만한 일을 미리 이런 걸 접하게 되는 네. 그게 또 큰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머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두 분도 사실 저희도 알죠. 아는데 이제 이 두 분을 모셨던 이유가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경제 야시장에서도 알찬 소식들,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실 소식들 챙기려고 작가님, 뭐 우리 임직원 전체가 많은 분들 선별해서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긴 하지만 때로는 정말 데일리 투자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켜놓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정보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TV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뉴스들 두 분이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걸 전부 다 투자에 무조건 도움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그걸 들으면 좋을지 팁 하나씩만 좀 주세요. 증권 전문 TV들 어떻게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누가 준비되신 분이 먼저 한번. 저는 일단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실적. 저는 그 실적 흐름을 추세를 좀 잘 확인하시는 게 먼저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새 그런 FN 가이드나 이런 기관에서 실적 추정치 자료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전 또 3개월 전과 비교해서 기업의 내년도 이익이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잘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떤 회사를 소개성으로 이런 회사 그냥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다 하더라도 네. 그 회사의 실적 같은 건 꼭 챙긴 다음에 네. 투자를 해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저는요 사실 생각보다 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증권부 기자님처럼 명확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엄마 혹은 가족분들이 네. 이 추천주 나오는 거 그냥 다 믿고 사도 돼? 이런 질문으로 전 지금 그렇겠죠.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시총인 것 같아요. 시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의미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식과 말씀하신 실적 다 포함해서 시가총액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약간 걸러내야 하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가장 그러니까 하방은 단단하게 지켜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총 규모가 이제 작은 것들이라면 약간은 좀
거르고 그다음에 시청 규모 큰 쪽으로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 실적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시총을 일단 검색해 보셔라. 네. 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방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시총이라는 걸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확인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실적과 시총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일단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 1등 너무 방송이라고 적어요? 자랑은 해놓으시고 오히려 머투에 밀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저기 네.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예. 최대한 그 창구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창구를 하려고 텔레그램이든 네. 아.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도 요즘에 네. 있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점점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경제TV가 말고 텔레그램으로 참고하고 세상에 다른 유튜브를 웃기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하는 웃기려고 합니다. 1등 증권방송사의 웃기려고 하는 거고요. 기자님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공시를 주십시오. 공시. 공시.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국경제TV 말고 공시 확인하고 유튜브 확인하고 혹시 그런 답변을 혹시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뭐 지금 솔직담백한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개인 또 PR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송 하면서 10년 이상 하면서 6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우리 청취자들 주머니에 이거만큼은 기여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니면 이 그 노하우는 아니면 뭐든 간에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도 좋아요. 이거만큼 제가 먼저 알려드려서 크게 낭패 볼 것 같은 일을 막아드렸다든가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단독이와 아니어도 좋아요. 예, 우리 팀에서 우리 부에서 이거 제일 먼저 날렸죠. 생각나는 거. 어렵다. 저는 한 번은 일단 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었는데 네네. 죄송할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한 재작년이었죠. 그 현대자동차가 그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할 예정이다. 뭐 추진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기사를 장중에 이제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오. 당시에 약간 좀 팩트 체크가 조금 미진했었는지 아. 회사를 그쪽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한 이제 항의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기사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 그때 제 메일로 이제 뭐 폭탄- 전국 토론방이든 굉장한 이제 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얻었던 건 텔레그램에서 얻으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그게 중요하니까 빨리 보도하시려는 욕구인 건 그렇죠. 있었는데 나름의 어. 좀 믿을 만한 네. 신뢰가 가는 취재원에게 아, 저런.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사방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봤죠. 예, 네. 했었죠. 예. 그- 일단 그래도 그게 있었고요. 그때 잘 수습을 하신 건가요? 예, 일단 뭐 기사가 내려갔고 근데 그거 진짜 갑자기 궁금하네. 아니 당연히 기자로서 이런 거는 증시니까요. 굉장히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확인했어 하고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심할 수 쓰라고 막 그런 게 있습니까? 다행히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 예, 오히려 차라리 저한테 용기를 저희 당시에 이제 데스크께서 오. 용기를 또 주시면서 예. 뭐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는 저희 한국경제TV 아주 좋은 분들. 아 네,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1등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 네. 자, 모트에선 준비된 게 있으세요? 근데 저도 지금 신 기자께서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난 네. 건데 저도 실수했던 게 먼저 생각이 뭐예요? 나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 일이었는데 실적 발표 당일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 네. 여기 들어가서 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속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투에 없을 때고 토마토 TV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이제 방송을 이제 속보로 내보내야 하니까 한 주를 이제 내보냈는데 제가 그때 그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매출을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HLB,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굉장히 강성이시잖아요. 당연하죠.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 항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시황 방송 때 사과를 드리고 이제 실적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한 번 더 체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토마토에서 네. 잘리고 그래서 소득이 바뀌었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거는 그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만큼은 제가 그래도 잘 전달 드린 것 같다라는 게 또 생각이 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개장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방송 직전에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들을 이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코너명으로 오, 예. 잠든 사이 있었던 내용들을 브리핑해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하반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가치주들도 개별적인 종목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아니 교수님? 아닙니다. 지루했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갈까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가치주 한 아니 뭔 얘기했어? 혼자 교수님하고 왔어요. 웃음이 이제 나오는데 예. 다시 정신 차리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리포트들을 막 뽑아가지고 저점에 나오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데 주력했거든요. 네. 물론 삼성전자 이런 건 아직이지만 현대백화점 네. 같은 가치주들을 잘 이제 발굴해서 설명을 드렸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줬어요. 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그럼요. 머인투데이에서. 머인투데이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주안점으로 딱 앵커가 또 선별한다고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뽑았는데 그게 실제 주가에 영향까지 딱 있는 줬을 때. 모습을 딱 봤을 때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메인 앵커. 네. 아니 당신이 지금 응원할 때가 아니야. 본인은 지금 실수한 것만 얘기를 했다고. 잘한 것도 얘기 한번 하시려면 하세요. 어떠세요? 잘한 거요? 네네. 속보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잘한 거라. 네. 네네네. 일단 네. 좀 더 생각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사실 이렇게 경제 방송에서 여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주식 시장을 약간 복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타서 2025년에 주시장을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24년도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 하나만 꼽고 앞으로 2025년도 주식시장을 설명할 키워드 하나만 꼽는다. 이게 키워드를 그냥 시황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 말고요. 종목을 리드할 아니면 앞으로 리드할. 섹터를 리드할 어떤 단어 회사명도 상관없고 그거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2024년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번엔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네. 2024년도는 아무래도 키워드는 밸류업이지 않을까요? 밸류업 네, 국내에서. 저희가 국내에서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정부가 지금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네. 이제 정상 기능 할 당시에 네. 올 연초에 이제 정부가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게 증시 밸류업이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코스피가 워낙 그 저평가돼 있다,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런 이유에서 기업의 상장 기업의 가치를 뭐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끌어올려 보자라고 이제 야심차게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결과도 성과도 계속 좋았어요 그동안.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그런 배당주들, 뭐 예. 은행주도 이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빛을 좀 빛을 내지 못하죠. 네. 2024년도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밸류업이었다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앵커님. 저는요 사실 밸류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시를 쭉 놓고 봤을 때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목이 자꾸 잠기는데 예. 양해를 좀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야시장이지만 지금 밤 시간은 그렇죠. 아니기는 한데 예.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밸류업도 맞지만 국내 증시가 2024년에는 좀 전강후역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은 그 HBM, 엔비디아였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도 엔비디아의 연결고리에서 모든 게 파생돼서 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전강후약을 이끌었고 결국은 끌어내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키워드는 결국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셨지만 결국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 오케이 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제 2025년이에요. 네네네. 과거는 그냥 몸 풀려고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네. 주식은 사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중요하죠.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약한 질문 하나 있고 강한 질문인데 키워드부터 한번 할게요. 약한 걸로. 네네. 2025년 키워드. 저는 똑같이 밸류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되나요, 네. 근데?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나요? 네, 그럼 아, 네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정부의 그런 정책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또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밸류업은 저는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되더라도 네. 저는 밸류업은 계속해서 아, 하는 할 수밖에 이슈라고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런 금투세 폐지라든가 이런 주주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친화적인 정책, 좀 계속 따라가는 니즈에 그런 부합하는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밸류업 관련 주들이 네네 오히려 또 주목을 또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업은 특정 정권의 아젠다가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앵커님은 저는 사실 2025년은 새해는 우리의 계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절이라면 네네. 그러니까 한국. 너무 오랫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머투가 상장했나?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요. 예. 우리의 계절. 그래서 보니까 10년 동안 넘게 이제 주식 방송 하면서 그때 느낀 건 예.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그렇죠. 없다라는 맞네. 게 저는 딱 한 줄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작년까지 너무 잘 달렸지만 2025년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다. 근데 물론 중심은 이제 미국에서 파생된 포인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물론 밸류업도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포인트지만 결국 머스크가 핵심일 것 같고요. 2025년에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서도 저도 들은 여기서 얻은 교훈이지만 AI와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로봇. 네. 예. 그러면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장을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장에 AI와 관련된 테마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질문들을 네. 전문가분들께 굉장히 많이 네. 드려요. 그러면 미국이 꺾이면 만약에 미국이 꺾인다 하고 우리가 간다고 한들 뒤따라가기도 속도 측면에서 어려울 거고 네. 결국 AI를 견인하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빅테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빅테크를 위시해서 달렸던 작년까지의 움직임은 시들해지는데 예. 다만 빅테크가 AI를 견인하는 건 맞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올 한 해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다 돈을 버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AI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쉬고 있는 뭐 HBM을 포함해서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새롭게 모멘텀을 명확하게 보여줄 한 해가 되고 네. 시장이 커지면 좀 대중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실 수는 있을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니, 흐름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근데 그 서사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몸풀기 이제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저희 야시장은 거친 방송이에요. 아. 예. 아우. 그리고 저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당대 최고의 경제 고수들, 증권 고수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나와서 자기 패 딱 까고 내 추천, 내 그 견해에 대해서 심사받고 평가받겠다 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환호하고 있는 그 조선의 국모. 아하. 네. 보셨어요? 엄경화 그럼요. 위원님. 네네. 딱 종목 하나 얘기하고 가셨어요. 와. HD 현대 마린 엔진 예. 이거다 딱 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 됐나요? 뒤로 네. 20% 이상 날라갔어요. 날아갔어요. 쫙. 그리고 그 뒤에 코인 전문가들 오셔서 예. 비트코인 아직 들어가도 된다 하고 가서 또 날아갔어요? 쫙 날라갔죠. 야. 여러분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네. 각 증권 방송의 대표 주자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같은 추상적인 단어, 이게 집어치우고요. 집어치우고 회사명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회사명. 우리 증권 방송 기자들끼리 치맥 한잔 하면서 다 송년회하고 연초할 때 얘기 나온 주목할 회사는 이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머트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들 되셨어요? 이거 얘기 잘못해서 떨려. 지금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자 네네. 우리 저
개국대 이분부터 모시지 않고서는 개국할 필요 없다 했던 염승환 이사님. 지금 네. 다들 염승환 죽인다고 영블리. 삼성 얘기했다가. 삼성전자. 영블리님 저희 방송에도 나와주시던데.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사과한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방송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건데. 승진도 하시고 잘 나가시던데요. 맞아요. 사실 최고예요. 최고죠, 그리고 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올 연말까지 뭐 삼성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싸졌고 맞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좀 사두시면 다시 내년도쯤엔 국장 시절 온다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야, 그러셨구나. 자,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얘기 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떠오르신 회사가 있습니까? 외국도 괜찮고 한국도 괜찮습니다. 이게 혹시 책임을 져야 되나요? 얘기를 아. 했다가 혹시 결과가 아니 본인 개망신 당하면 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에 영향까지는 없을 겁니다. 저희 그냥 그 사람 나오면 그냥 채널 돌리고 뭐 그냥 뭐 정도. 네,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책임 소재가 그런가요? 필요한.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잊혀질 듯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 아 그때 기억나시죠? 그 모토 앵커님 이거 사라고 다들 지금 죽인다고 지금. 야, 준비되셨어요? 예.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 그럼 먼저 한번. 모토 먼저 갑시다. 야. 아 근데 너무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쪽도 기회가 있겠네 하는 그런 제 피셜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회사를 탓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저희 회사만큼은 살려달라. 그렇죠. 네, 제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픈하시죠. 제가 떠오르는 종목은 많은 인터뷰 끝에 말해도 되나? 그럼요. 많은 인터뷰 끝에 제가 딱 생각을 종합해봤을 때, 네. 근데 지금 조금 반응이 있긴 해요. 벌써. 로봇. 근데 로봇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야겠네요. 이게 얘기 좀 해보세요. 맞아요. 제 피셜입니다만, 그러니까 로봇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트럼프 당선이 이제 11월에 있었으니까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다 했던 많은 종목들이 다 갔잖아요. 네. 의외로 조선 달렸고 달렸죠. 뭐 AI도 달렸고 네. 머스크 트레이드다 해가지고 우주 달렸고 네. 다 달렸는데 그때 못 갔던 쪽이 로봇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 원대한 꿈에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 자동화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네. 로봇이 그런 효율성을 이끌어주는 데는 가장 핵심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못 갔었는데 최근에 살짝 지난주부터 응. 약간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렇네.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는데 네. 보셨나요? 봤어요. 막 비탈길을 봤죠.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내려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균형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CES에서 삼성 뭐 보핏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개별적인 내부적인 모멘텀도 나올 것들이 많은 데다가 말씀드렸던 초고령화 사회 여기서 조선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게 로봇이다. 네. 라면서 이제 선체 용접 로봇을 많은 HD 3호를 포함해서 다 예.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한대요. 예.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동력이 됐었는데 어떤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테슬라가 꿈꾸는 데 있어서 이제 트레이드를 움직였던 대선 직후 급등 말고 예. 추세적으로 트럼프 2.0의 주인공이 될 곳은 로봇이다. 라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협동 로봇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게다가 삼성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삼성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예. 어떤 식이죠? 삼성의 그러니까 삼성이 갑자기 또 구체적인 이 정보를 얘기하려면 팩트 체크를 또 바로 해봐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예. 옵션 네. 최대 주주 네. 지분 투자가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삼성이. 네. 맞아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래서 거의 삼성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이요. 예. 시총이 가장 큰 우리 로봇주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만 삼성전자가 14.71%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7%. 2대 주주입니다. 맞아요. 오. 그래서 인수할 거라는 썰도 한때 있었던 예. 종목 중에 또 하나여가지고 최대 수혜주고 보핏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혹은 삼성이 거의 뭐
이번에 자사주 매각을 너무 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현금이 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인수를 하게 될지 스토리는 서사를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가장 소해주로서 스토리가 딱 맞는 이야기합니다.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 질문 기습적으로 드리기 전에도 저는 시총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아. 라고 하셨는데 로봇에서는 우리나라 진짜 1등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했었을 때 앞서 설명 주셨던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게 딱 부합성이 있네요.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방송 진땀이. 날짜가 우리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 단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씩. 저희 한 언급 번씩. 들어갑니다. 아, 네, 정말요? 네. MTN과 되게 함께요? 잔인하시다. 네, 저희 잔인해요. 아, 뭐 진짜. 잠깐 기술적인 뭐 하락 국면 이런 거 용납 안 하고요. 저희는 그냥 쭉쭉 달려. 우리 어희재 앵커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그다음에 우리 신 기자님. 기자님. 네네.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코스닥 회사인데요. 네, 여기도 서진 시총이 시스템. 1조가 넘어요. 맞아요. 예, 예. 회사죠.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일단 되게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장비 업체인데요. 예. 굉장히 지금 이걸로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실적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3배 넘게 일단 오를 걸로 보이고 또 내년에도 한 50%또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또 일단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는 회사이고 일단 네. 첫 번째. 그리고 모멘텀도 일단 되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시죠? 네, 알죠. 거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굉장히 지금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 모멘텀까지 확보한 회사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고 네.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자님께서 저는 실적을 중요시 여깁니다라는 맞아요. 거에 딱 부합하는 예. 그런 투자 종목을 또 추천해 주신 거고 이분은 사실 저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서진 시스템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졸 신화로도 유명하시고 예. 그래서 아유,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사실 알고는 있었었죠. 근데 또 그 사이에 그렇게 실적이 반등하고 있었고 또 네. 일론하고도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지 예,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여러분 1월 1일 지금 단가 확인하시고요. 그 혹시 만약에 네. 이렇게 해서 예. 한 달 뒤에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날아가 있어요. 오. 그러면 저희에게 뭐 보상 이런 걸 해주시나요?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저희가 네. 뭐냐면 조선의 국모분도 예.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증시를 지키는 지킴이다, 수호신이다 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을 개인 브랜드화 시키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안 되는데. 연구원님께서 종목을 찍는 거랑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 저희는 뇌피셜, 괜찮나요? 예, 그냥 아니 근데 왜 괜찮을까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했네요, 당했네.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런-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네. 하나의 또 오, 원픽. 25. 저희도 한번 역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야 이게 또 딱 당했네. 나만 죽을 수 없다. 우리 아, 피셜. 네, 그럼요. 저는 사실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네. 네. 저는 지금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테슬라 또 한 번 달릴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이유였어요. 오. 테슬라를 자동차로 보지 말고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네. 이야. 저도 사실 대기업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요즘은 라디오 진행을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어서 네. 해외 출장을 자주 못 가요. 옛날에 진짜 자주 가서 직접 모 회사랑은 뭐 빅테크 기업인 M사도 같이 가서 뭐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관계자들이 보거나 듣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충. 그것도 사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근데 논조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박 교수님. 얘네들이 생각보다 뒤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아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근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이게 여러 회사를 만났을 때 중론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레인보우도 거기 이정호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또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중에 하나 그쪽에 나와서 근데 거기에서도 또 보고 듣고 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가 빨리 올 건데 인공지능 시대는 벌써 달려갔어. 2024년도에 쫙 올라갔죠. 그런데 로봇은 아까 좀 덜 달렸거든요. 이 다음이 로봇이 좀 빠르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로봇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달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셨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도 내년에도 우리보다는 미국 중심이다. 저는 사실 생각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가 살지 않으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내년도 반도체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 주가가 안 좋다. 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주춤하다 그러면 협력사들도 대부분 또 다 같이. 상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같이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요즘 국장은 왜 이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먼저 아젠다 세팅을 해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원래 그런 회사 아닌데도 그 회사 정관이나 거기에 우리 로봇합니다, 바이오합니다 딱 박아놓고 바이오 회사라고 보도자로 때리면서 그 주가만 올라가서 또 들썩들썩하는 게 솔직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조심하십시오. 다 믿을 수는 맞아요. 없습니다. 얘기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5년에 우리 국가에서 먼저 아젠다 파이팅,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반기는 거의 날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전국이 아마 이게 뭐 아무리 그쵸. 빨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네. 그게 끝났다 하더라도 그럼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거한다고 또 한 2-2달 뭐 넘어갈 거고 그러면 인수위 한다고 또 넘어가고 상반기 그냥 건너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네. 그러면 뭔가 뭐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 정권도 하반기 국정기조가 뭐야? 그 국정기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B2G 자금이 흘러나오고 네네. 그 섹터로 이제 들썩들썩 해가면 코스닥은 적어도 6개월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장보다는 솔직히 국장은 떨어졌긴 엄청 떨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고 더 손해 볼 거는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단기간에 한 6개월에 또 우리가 수익은 거둬야 되니 그렇다면 미국을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미국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다른 회사들보다도 일론 머스크 회사를 추천한 이유가 이 사람이 정부 효율부 수장. 특임 장관을 역임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에요. 뭐냐면 AI 산업도 그렇고 로봇 산업도 그렇고 자율주행 산업도 그렇고 다 이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인 B2C 시장으로 들어가기 초입에 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전부 규제예요. 기술은 다 있어. 제품도 다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어떻게 할지 알아. 그리고 심지어 사건 사고 났을 때 보험 딱 다 가입해서 야 누가 그것 때문에 크게 다쳤다고? 전부 보험으로 커버리지 해줘. 이걸로 사업할 수 있는 금융적 기법도 다 찾아놨어요. 근데 규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 안 되게 하고 그랬을 때 해도 되게끔 만드는 걸 풀러 본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거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내 사업부터 챙기면 욕 먹어요. 근데 미국은 내 사업부터 챙겨도 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트럼프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가장 먼저 하려는 여러 사업들은 스타링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이통사 사업권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우리 잘 애매모호하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후속 규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가지고 다른 거 할 때도 규제가 허들이 막힌 것들 다 야. 풀어내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로봇이 극렬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일자리 없어지니까. 그쵸. 효율적.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일론이 들어가자마자 로봇 시대도 빨라지게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또. 아유 별 통찰력을 말씀이요.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입장을 바꿀 생각입니다. 저는 내일 나오니까요. 네. 자, 우리 방송이 약간 이제 좀 요즘 증시 많이 빠져서 우려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컨셉을 일부러 유쾌하고 즐겁고 돈 지금 계좌 약간 파란불 들어왔더라도 내일을 또 보면서 웃으면서 공부하자 이 컨셉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승찬 교수님께서 딱 얘기하셨어요. 우리 지금 출연진 중에서 딱 다른 뷰 딱 제대로 짚어주면서 논리적으로 확 짚고 가신 분이 박승찬 교수님이야. 내년엔 중국 증시야. 왜? 중국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경제를 반등시키려면 미국이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결국 내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려고 부동산을 일으킨다? 아유, 그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건 롱텀의 얘기예요. 그럼 바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주머니 두둑하게 만들어줄 건 부동산이 아니라 증시 부양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이죠, 이제 2024년 작년에도 중국이 증시 부양 딱 나서니까 세상에 한 2주 만에 30%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날짜도 찝어주셨어요. 3월 달에 양회 열리는 그 시점 직전에 사서 단기간에 20-30% 먹고 나오셔라. 딱 찝어준 거예요. 오. 왜? 증시 부양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사실 저도 그 머스크 이야기랑 동일하게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예. 네. 하시죠. 그거랑 동일하게 중국 키워드를 2025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박 교수님 그 다른 네. 교수님의 의견은 단기간의 어떤 네. 증시 부양 정책 효과를 보고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인터뷰들의 그런 핵심 골자는 개소리였어요? 야, 이 박 교수님 이렇게 디스를 바로 하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표가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정부가의 의지가 과거 한 5, 6년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는 기조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시 부양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부동산 뭐 부양 플러스로 아직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2.0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명확한 내수 부양 정책도 더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구안신 같은 것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너무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네. 소비 진작으로 가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증시 부양하게 되면 인민들의 지갑이 좀 두둑해질 그렇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수 진작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이건 소비 지표가 분명히 작년과는 다른 지표로 YOY 증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때도 결국은 양치기 소년처럼 전혀 효과가 우리 시장에도 없었는데 예. 올해에는 중국과 관련된 지표랑 소비 직결된 섹터를 꼭 보자. 이런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완전히 공감은 못 하겠어요. 아직 지표 측면에서 개선이 없어서. 근데 만약에 좋다 하면은 뭐 엔터나 콘텐츠나 화장품도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는 중국 때문에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미국 쪽만 좋았었고. 네. 근데 그런 쪽에도 이제 조금씩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했어요. 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것도 또 스토리가 탄탄하시네요. 그러시나요? 예, 우리 중국 신 기자님. 전문가시네요.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때요? 저도 뭐 큰 틀에서는 뭐 중국 정부가 뭐 내수 부양을 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좀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람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중국 그런 큰 손들 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보통 이제 면세점, 예. 명품 그런 가방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 빼고 다 주세요. 옛날에 맞아요. 그랬대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수가 확연하게 줄었고 네. 다 올리브영 간대요. 아,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에 관광 와서 그만큼 돈을 주머니를 닫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실물 경기에서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뭐 주머니에 다시 연다는 그런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저는 그때 뭔가 들어가도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중요한 멘트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 나오셨던 장안 최대의 고수라는 분들이 다 확인하고 사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 이렇지만 박 교수님 말을 난 못 믿을 테니 확인하고 사셔라. 네, 라는 2번, 3번. 네, 아, 네. 중요한 네. 말씀 꼭 박승찬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두 분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도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고 지금 증시의 분위기를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오늘 방송 좀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장난기 있게 해서 어땠었습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예. 굉장히 저한테도 뭔가 말을 하면서도 그렇고 네.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진짜 즐거웠어요. 일단 네. 너무 재밌게 이끌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진행자 역할에 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자리에 앉아서 패널들을 보고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진행할 때 이런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끌어줘야겠다. 네. 그런 측면을 많이 받았고 또 극찬을 또 더불어서 아까 내년 전망에 있어서 통찰력 있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교수님. 아유 왜 이러세요 또? 네, 올해죠. 올해 네, 전망. 네. 그래서 25년 전망에 있어서 미국을 봐야겠구나라는 깨달음까지 네. 얻어갑니다. 우리 저에 대한 칭찬은 앵커님만 해주신 걸로. 저도 한 가지 드릴게요. 덧붙이세요. 이미 지금 옷차림부터 아, 이미 내년 주도국이 어딜지 아, 일부러 지금 이거를 네. 노리고 나오신 거예요.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아 제가 오늘 옷차림 모든 좀 걸 다 너무 경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껏 산다는 게 옷 얘기였습니다. 아 오늘 저도 연초에 사실 국가적으로는 요즘 사건 사고도 있어서 마음이 맞아요. 좀 울적했는데 덕분에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가 다시 웃음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께도 내년에 너무 좋은 일만 올해 너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경제야시장 네. 시간 되시면 또 자주 나와.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예. 네. 꼭 또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 항상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